자, 어제 그 농지법에서 농지 정의까지 한번 해봤었죠? 예. 용어의 정의에서요. 용어의 정의는 무조건 잡아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그러면 용어의 정의가 662쪽. 그 농지 정의 중에서 다시 한번 우리 농지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으냐면, 농지가 제가 지게 산다로 잡았어요. 지게 산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가죠. 지게 산다 이렇게 잡았죠. 시골에 갔더니 이제 친구 녀석이 시골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 짓겠다고 농지에서 읍내에 지게 사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지가 지목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농사 짓고 있는 땅은 농업 경영지입니다. 지목이 전답과가 됐든지 아니든지 간에, 원래 지목은 전답과가 농지거든요. 농지의 이 지목이 뭐냐 하면 전답과는 농지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답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목이 건물 지을 수 있는 대예요, 대. 지목이 대라 하더라도 고구마 농사를 계속 짓고 있다면 농지로 보는 거예요. 자, 우리 건물 짓는 땅을 갖다가 대지라 그랬고, 건물 지을 수 없는 땅을 맹지라 그랬죠. 그리고 농사 짓는 땅은 농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쉽게 와 닿을 거예요. 그리고 지목이 아니에요. 대지나 맹지, 농지는 지목이 아닙니다. 그래요? 왜 또? 농지는 농사 짓는 땅이야. 무조건 농사 지으면 무조건 지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농지로 보는 거예요. 우리 잡종지예요. 그런데 이제 배추 농사를 하고 있다, 해마다. 이렇게 되면 농지로 보는 겁니다. 농지로 본다. 지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단 농사 짓고 있는 땅은 농지로 봅니다. 이 개가 뭐냐면, 이 농지에 있어서 계량시설이에요. 계량시설 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계량시설 부지를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농지가 이렇게 집단화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게 도로에다가 경운기 받쳐놓고 농길 따라서 쭉 해서 나락 한 두어 가마를 갖다가 이렇게 쳐나르면 하루에가 똑 떨어져 버려요. 그 다음날 비가 내려가지고 싹이 터버렸다. 이렇게 되면 보다 나은 이 농업 생산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수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농로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요즘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서 포장까지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러한 농로는 뭘로 보는 거냐? 이것도 농지로 보는 거예요. 계량시설 부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수로 있죠? 이런 걸 하천으로 보는 게 아니고, 수로 같은 경우 농수로 있죠? 이런 것들도 농지로 보겠다 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물을 갖다가 이렇게 국어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다시 이렇게 물을 공급하죠. 이와 같은 양수장. 양수장이에요. 양수장, 이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땅은 대지라 그랬죠, 건축법에서. 그러나 이런 것들도 농지로 보겠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농지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이 뭐냐면, 이게 생산시설 부지예요. 생산시설 부지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농축산물에 대한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제 비닐하우스라든지 온실, 버섯 재배사, 떠받치고 있는 땅들, 파프리카를 재배한다. 이걸 갖다가 대지로 볼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것도 뭘로 본다? 농지로 본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 이제 농막 같은 경우 이 얘기를 했었죠. 이것도 이제 농막을 떠받치고 있는 땅을 갖다가 대지로 볼 거냐. 아니, 이런 것들도 농지로 보겠다. 농기구등을 넣어둘 수 있는 막사, 창고를 농막이라고 하죠. 농막은 그냥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이 농어가 주택 형식으로 가서 설치를 갖다가 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걸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20제곱미터 이내, 즉 6평 정도 되는 전원주택으로 설치를 했더니 이걸 철거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뭐를 보는 거야? 그 담당 공무원은 농어가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농어가 주택의 신고를 해야 돼요. 오늘 배웁니다. 그냥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농막으로 보겠다 하면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눈 감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012년 농지 업무 편람 이걸 보면은 좀 기준을 완화시켰는데, 이게 전기 설치할 수 있고, 가스, 그리고 수도까지 설치할 수 있죠. 이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 거 이제 그 유도리를 갖다가 이제 공무원이 어떻게 이제 봐주느냐 안 봐주느냐에 따라서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농어가 주택을
전원주택처럼 지어버리면 농막을 이게 이제 단속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단연생 열애살이, 단연생 식물 재배지죠. 단연생 열애살이 식물 재배지, 요런 것까지를 갖다가 농지로 보겠다, 지게 산다 해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땅들, 뭐 요런 것들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농지 아닌 것 이렇게 공부를 했죠. 농지는 지게 산다예요. 그래서 이제 농지 아닌 것은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농지 아닌 것은 이게 일지친다, 일지초 이런 표현을 했었죠. 안 했어요? 근데 왜 뭐 삐진 것처럼 그래? 일지초, 일시사용이에요. 일시사용. 이게 3년 미만이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전답가가 아니면서, 전답가는 농사 안 짓는다 하더라도 지목상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예요. 그런 농지를 유유농지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 오늘 공부해요 또. 자, 그래서 전답가가 아니면서, 그러니까 지목이 대이면서 2년간만 고구마 농사를 했어요. 그 농지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잡종지면서 1년간만 채소를 재배했어요. 농지로 안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이, 임야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임야는, 선생님들 임야는 말이죠, 이게 농사 짓고 있는 땅이라고 해서 임야는 농지로 안 봐요. 반드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지목이 임야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산지 전용 허가를 없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없이 농사 짓고 있는 땅이다, 농업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임야만큼은 농지로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88고속도로를 타고 쭉 이렇게 대구 쪽으로 가다 보면, 순창 넘어서 순창 가까이 가다 보면 산에 막 이 밤나무가 많아요. 밤나무, 감나무도 있고, 그 농지로 볼 거냐 하는 거야. 농지로 안 본다는 거야. 반드시 이 임야를 갖다가 농지로 보려면 이렇게 해서 이 계단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형질 변경을 해서 산지적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여기에서 이제 햇빛 가리개도 하고, 그래서 인삼도 재배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과수 심어서 이제 하면은 요건 이제 농지로 보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산지적 허가를 받아줘야 됩니다. 없이 농사 짓고 있다 그래서 임야만큼은 농지로 안 보겠다 하는 내용이고, 초지입니다. 초지. 초지는 농지로 안 본다. 자, 따르세요. 농지, 지게 산다, 농지 아닌 것, 일지처. 자, 지게 산다 해서 지가 뭐예요? 지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농사 짓고 있는 땅은 농지예요. 개가 뭐예요? 개가 개량시설 부지, 농로, 농수로 이런 거. 산이 뭐예요? 산이 생산시설 부지, 생산시설 부지. 뭐 비닐하우스, 뭐 온실,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지게 산다 해서 다는 뭐예요? 단연생 식물 재배지, 열애살이죠. 뭐 그런 것들, 인삼 정도 생각해 보면 되겠네. 과수 요 정도에.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 한번 보겠습니다. 예? 프린트물 오시자마자 공법은 프린트물 잡아야 돼. 이거 항상 1년 내내 프린트물 안 챙기시는 분이 있어? 징그라. 그래도 선생님은 일찍 오셨네. 일찍 오시고 앞에 앉은 거 보니까. 뭘 찾아봤는데 보세요. 봐도 모르고 안 봐도 모르니까 그냥 있어. 아니, 그런 거 본다고 해서 뭐 이해가 가? 선생님들 뒤에 갔다 와. 뭘 갖다 줘요? 본인 불찰인데 선생님은. 이것도 참. 자, 1번 보겠습니다. 농지법 영상, 농지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은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단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이다. 맞죠? 자, 2번이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정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단색 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사짓고 있다 하더라도 농지로 안 보죠?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맞는 내용. 자, 3번 농지 개량시설 부지와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는 농지로 봅니다. 예, 농지죠. 지게 산다 해서. 자, 4번 지목이 전답가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단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맞죠? 요거. 자, 5번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농지다 그랬네요. 초지는 농지 아니에요.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초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주는 거.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고. 자, 다시 원위치에서 선생님들 663쪽 기본서 봐요. 자, 기본서를 보면 663쪽 농업인에 대해서 나오죠. 이 농업인의 정의가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28회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농업인 정의가 안 나오고 만약 나오면 농지에 대해서 나오겠네. 나올게. 예. 자, 농업인 한번 봐요.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1호를 보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 네모였고 놓습니다. 자, 1000제곱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말 체험 영농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우리 도시민도 이 농지를 소유해서 주말 체험 영농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기준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가 농업인의 정의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1000제곱미터 이상 네모였고 놓고 이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단생식물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종사. 자, 90일 이상 농업종사 밑줄 그어놓고 농업에 동그라미 치고 농업은 두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90일. 농업은 두 글자니까 90일. 좀 기대를 괜히 했어요. 자, 밑에 3번 보겠어요. 3번. 3번 보면 밑에 3번 보니까 자, 두 번째 줄 봐요. 3번에 두 번째 줄.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 밑줄 그어놓고 축산업은 세 글자니까 120일. 축산업은 세 글자니까 120일. 농업은 두 글자니까 90일. 이게 내용이 크로스되면 안 돼요. 축산업 90일, 농업은 120일 나오면 안 돼요. 예. 이거 잡아주셔야 되고. 뭐 나왔으니까 뭐 올해는 안 나오겠네요. 그래도 지금은 좀 이해를 좀 하죠. 자, 2호 보겠어요. 2번.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이죠. 100평입니다.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옥상에 330제곱미터 이상 도시민이 뭐 농사 짓는 건 그것도 농지로 안 봐야 되겠네. 농업인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자, 농지 위에 33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거. 예. 밑줄 그어놓고 100평 고정식 온실 뭐 비닐하우스 버스재배사 이런 것들로 해서 농사 짓고 있다 하면 일단 농업인으로 보겠다 하는 내용이고.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대가축 2마리죠. 이두 밑줄 그어놓고 우리 이제 소 정도 큰 가축은 2마리 이상이면 농업인으로 보자 하는데요. 중가축은 10마리 이상이에요. 중가축 10두 돼지 정도 되면 한 10마리 이상 정도는 길러야 농업인으로 보겠다는 거. 자, 소가축 뭐 토끼 정도 보면 한 100마리 정도 이상을 우리 농업인으로 보는 겁니다. 자, 가금 일천수죠. 이 닭 종류, 오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1000마리 이상 정도는 돼야 농업인으로 본다. 꿀벌 10군이죠. 꿀벌 10마리 해버리면 틀려요. 그럼 곤충 채집이 되니까 이건 이제 10통 이렇게 해석 들어가는 거죠. 10마리 해가지고 농업인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징그럽게 이게 인내력이 좀 강해요. 오늘은 어떻게 개그에 대한 없다 그래라. 바쁠 때 전화 온다. 자, 10통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이 축산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으로 보는 겁니다. 자, 4번 봐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이 있죠. 120만 원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이 농업인이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28회. 한 장 넘겨요. 1번 문제.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농업인의 정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이번에 안 나오니까 29회는. 자, 1번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뭐냐. 1번을 보니까 꿀벌 10통 이상을 갖다가 사육하는 자가 농업인으로 보는 거죠.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1번이 정답. 자, 2번을 보면 가금 요건 천수죠. 1천수 1000마리죠. 1000마리 1천수 이상을 사육하는 자고. 자, 3번은 1년 중 100일을 축산업에 종사. 축산업 세 글자 120일이죠. 120일. 120일로 고쳐야 되고. 자, 4번에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 원이다. 조금 더 쓰지. 20만 원 깎아버렸네. 120만 원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5번에 보면 농지 위에 이게 330제곱미터 100평이니까요. 330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예.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단식식물 재배한다. 자, 아무튼 1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뭐 수준은 요 정도예요. 예. 자, 다시 원위치에서 농업법인 나와요. 선생님들 나오죠? 자, 거기 봐요. 거기 위에 농업인 나왔죠. 농업인의 밑줄, 농업법인의 밑줄. 자, 농업인과 농업법인 밑줄 그어놓고 이 두 개지를 갖다가 서로 연결합니다. 자, 농업인과 농업법인 서로 연결했어요. 고자가 뭐냐면 농사 짓는 자예요. 농업 경영자라고 그럽니다.
농업 경영자 하면 두 가지예요. 농업인과 농업법인 두 가지입니다. 우리 법인이 이렇게 많지 않을 때는 예전에 소장농 시절이었을 때는 이렇게 농업인들이 많았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농업인으로서는 농업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이게 요즘에 농업은 말이죠. 1차 산업이 아니고 우리 농업이라는 것은 6차 산업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6차 산업?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게 뭐 매출량이 뭐 1년에 뭐 억 단위를 넘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즘에는 개인이 어떠한 농업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를 갖다가 차립니다. 법인을 차려요. 그래서 이제 농업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게 이제 6차 산업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1차 산업, 그 다음에 2차 산업, 그 다음에 3차 산업이에요. 이걸 다 더합니다. 그러면 6차 산업이 되는 거죠. 이걸 곱하기도 해요. 뭐 설명을 곱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 곱하기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더해서 이제 6차 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도 있고. 자, 그런데 뭐 이제 우리는 뭐 정책 펴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게 이제 6차 산업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대표적인 실예를 들어보면 남양주시 조안면에 능내리가 있어요. 능내 1, 2 능내리라는 곳이 있는데, 이 지역이 지금 그 팔당댐 근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수질 거기에 한강 수계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 그러면서 개발 제한구역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구역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도 일부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거기에 상수원 보호구역이니까 농약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주민이 전부 다 떠나요. 서울로 다 인홍현상이 발생해서 다 떠납니다. 그런데 때마침 37살 이장이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참 잘해요.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생각해낸 게 뭐냐. 우리는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농약도 못 치니까 우리는 차라리 연꽃이나 재배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연꽃을 갖다가 마을에서 집단으로 재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공한 사례입니다. 1차 산업이니까 일단 생산을 하죠. 그 다음에 2차 산업이니까 가공을 합니다. 3차 산업이니까 서비스 들어가죠. 서비스 뭐예요? 관광입니다. 이게 연꽃단지를 갖다가 이게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규모 크게 했어요. 마을에서. 그래가지고 해마다 매출량이 뭐 지지마다 억을 넘었습니다. 이게 관광 코스로도 조성을 해가지고 사이클로 이게 자전거 타고서도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일단 생산을 해서, 이건 연꽃은 연은 말이죠. 뭐 뿌리까지 해서 잎까지 해서 뭐 버릴 게 없다며 전부 다 가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판매도 하고, 그리고 관광 코스까지 마련해서 대단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단한 경쟁력을 갖췄죠.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개인이 못해요. 회사 차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농업법인이 나오는데, 농업법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농업법인이 두 가지예요. 농업법인이 두 가지인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라는 표현 나오죠. 빛을 한번 그어놓고, 자, 동그라미 1번. 영농조합법인은 이게 민법에서 기울되고 있는 법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중에서 3분의 1 이상입니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자,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중에서 3분의 1 이상 밑줄 긋고 별표 치고, 자, 농업회사법인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2번이라고 써요. 자, 일단 농업법인은 두 가지입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죠.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창에 보면은 거기에 무슨 놈의 복분자술이 유명하더라. 이러면 개인이 어떻게 술 만드냐고 또.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서 그걸 갖다가 만들어서 이제 또 가공해서 또 매출을 갖다가 매출액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돈도 많이 벌고 합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농업회사법인 앞에는 업무의 집행권을 가진 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라는 얘기는 이사진들 중에서 일단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이게 2분의 1이었거든요. 이게 3분의 1로 완화됐어요. 3분의 2까지 도시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도시민이 이사진이 될 수 있어요. 3분의 2 정도까지는. 그래서 돈 끌어들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 내용이. 자, 이 3분의 1 잡아야 됩니다.
예, 이걸 3분의 1 집어넣는 걸 가로로 묶어서 안에 들어갈 말이 뭐냐 2분의 1이다 3분의 1이다 막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 잡아야 되고. 자, 농업법인 두 가지예요. 뭐가 있어요?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이 있는데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의 집행권을 가진 자 중에서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이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경이라는 표현 나오죠. 농업경영 나오네요. 농업경영 한번 봐요. 경영이라는 말은 뭐 이제 우리 사업 경영한다, 뭐 조그마한 뭐 가게를 경영한다, 운영한다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봐요. 자, 농업경영이 뭐냐? 농업이나 농업법인이 밑줄 그어요. 농사짓는 자가 이 말이죠. 농업경영자 하면 둘을 얘기해요. 누구누구? 농업경영자 하면 누구를 얘기하죠? 농업인, 농업법인. 자, 농사짓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겁니다. 이 계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비용 부담을 뜻하는 말입니다. 비용 부담, 자기가 자기 비용 부담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를 책임지는 거, 이걸 갖다가 경영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밑에 자경 갑니다. 스스로 경작하자 이런 내용이겠죠. 자, 자경 보면 농업인 밑줄 그어요. 농업인이 스스로 농사 지을 때 자경이라고 그러고. 자, 세 번째 줄 끝 줄 봐요. 농업법인이 이 말 나오죠. 밑줄 그어요. 농업법인이 찾았어요. 그러니까 농업인이 농사 짓는 거 스스로, 그리고 농업법인이 스스로 농사 짓는 걸 자경이라 그래요. 내용 이해가요? 네. 자, 그러면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탄생식물 재배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입니다. 2분의 1 이상 밑줄. 아까 농업법인에서는 농업회사법인 앞에 3분의 1이 나왔죠. 자경이라는 말은 노동력 앞에 2분의 1 이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분의 1 이상 밑줄. 별표 한번 쳐요. 3분의 1, 2분의 1. 요거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이런 걸 자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 소유농지에서 농사 짓는 거 이런 걸 자경이라고 하더라. 뭐 요 정도 이해하고. 자, 위탁경영 나옵니다.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 지급, 밑줄 그어요. 일정한 보수 지급하고 약정하고 이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서 수행하는 농업경영을 위탁경영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자, 농지 전용이라는 표현 나오죠. 선생님들 농지 전용이 요 전자가 아닙니다. 온전전자가 아니에요. 이 전자가 아니고 이 구를 전자를 쓰거든요. 그래, 달리 이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전용, 달리 이용한다 이 말. 그러니까 농지가 있으면 농사 지어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건물을 들어 앉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지로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농지 전용이라 그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논이 있으면, 논밭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농사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도로가 뚫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도로 부지로 쓴다고. 이렇게 되면 농지가 전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농지 전용 봐요.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죠. 자, 다만의 동그라미 칩니다. 별표 쳐요. 이거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됐어요. 다만 별표 치고, 농지 개량시설과 밑줄, 농축작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밑줄 그어요. 자, 선생님들 요 내용이에요. 우리 농수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비닐하우스 부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농지니까 이런 것들은 농지 전용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런 내용이에요. 개량시설 부지나 생산시설 부지에 이런 것들은 전용으로 보지 않겠다. 어차피 농지니까. 요 내용.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공부하는 거 아니고 665쪽을 봅니다. 665쪽 봤어요? 자, 우리 용어의 정의는 아주 기본이 되는 거고 꼭 잡아야 되는 거고. 자, 665쪽을 보니까 농지 소유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농지 소유에 675쪽 보세요. 675쪽 농지 이용 이렇게 나와요. 687쪽 보세요. 687쪽 봅니다. 봤어요? 687쪽을 보면 농지 보전 이렇게 나오죠. 잠깐만요. 자, 어떻게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뭐가 나올지를 감안을 할 수 있냐면, 찍을 수가 있냐면, 농지법은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용어의 정의는 이걸 몰라버리면 어떻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을 파악을 못하는 거야. 용어의 정의 딱 나오고 거기에 농지 소유 파트가 있습니다. 농지 이용 파트가 있어요. 농지 보전 파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세 파트예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다음에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겠죠. 이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농지법 할 때
이용 파트에서 대리경작자가 있고 임대차가 있는데요. 임대차는 시험 문제 출제됐으니까 대리경작자가 출제 안 됐거든요. 이번에 출제되면 이게 출제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출제됐어요. 쌀 10짝 수확하면 몇 짝 줘야 된다? 한 짝 준다. 100분의 10. 이게 출제된 거야. 이게. 그러면 여기서 출제됐으면 이제 다음에 어디에 출제돼? 이 파트하고 이 파트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출제돼 이렇게. 그걸 이제 잡아갈 거예요. 자, 소유 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농지 소유 파트 봅니다. 자, 가로 1번 봐요. 농지 경영자 소유 원칙이 나오죠? 나와요. 자, 농지는 자기 농업경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쭉 밑줄 그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요? 그럼 아까 농사 짓는 자가 누구예요? 농업인하고 농업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게 원칙. 아시겠어요? 네.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게 원칙이다. 자, 그러나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예외 이렇게 나오죠? 예외 동그라미 칩니다. 자, 밑에 보니까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말 나와요. 이런 자들도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아니죠. 그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만 합니다.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자, 2번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라는 표현 나오죠. 선생님들 나와요 학교? 그러면 전남대학교 농가대학도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아니지만 농지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내용 조금만 이해합니다. 주말체험영농 나오죠. 도시민도 농업이나 농업법인은 아니지만 주말체험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 됐어요? 더 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필요 없어요. 넘어가요. 666쪽 갑니다. 자, 666쪽 임대 사용대의 특례라는 표현 나오죠. 자, 농지를 임대하거나 밑줄 그어요.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자기 농업경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쭉 밑줄 그어요. 아, 일단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대나 사용대 가능하구나. 됐어요? 임대나 사용대가 가능합니다. 우리 임대차하고 사용대차 차이가 뭐예요? 그렇죠. 유상, 무상 이렇게 잡아가면 돼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뭐 사용수익할 농지를 사용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게 바로 임대차 계약이고, 그리고 사용대차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용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사용수익 후 바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게 사용대차. 따라서 유상, 무상 이렇게 잡아가면 돼요. 아시겠어요? 예,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뭐 이 정도만 잡아줍니다. 자, 특례 제한 봅니다.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밑줄 그어요. 농지 소유다 하는 것은 민법에서 규율해, 농지법에서 규율해. 농지법에서만 규율합니다. 어떻게 규율해요? 농사 짓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는 원칙, 경자 유전 원칙을 갖다가 농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지 민법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튼 농지 소유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뭐 민법에서 정할 수 있다든지 다른 법에서 정할 수 있다 하면 틀려버립니다. 농지법에서만 정합니다. 자, 밑에 갑니다. 소유상한 나오죠. 가로 1번 소유상한 나와요. 소유상한 네모 딱 엮고 별표 칩니다. 농지 소유상한은 가로 열고 그 뒤에다 써놓습니다. 원칙적 폐지입니다. 농지 소유상한은 원칙적 폐지됐어요. 농지 소유상한은 원칙적 폐지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소작농 시절이었을 때는 말이죠. 누구나 다 농사를 지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때는 누구나 다 농지를 조금씩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5만 제곱미터까지 농지를 갖다가 소유해야 됩니다. 이내에서. 지금 없어졌어요. 영농 후계자다 해서 농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조건 밀어줘요. 정부에서. 한두 명이 그 일대를 다 지어버립니다. 지금은 드론기를 이용해가지고 막 농약하고 살포하고 하죠. 지금은 소유상한제가 원칙적 폐지됐어요. 그런데 딱 세 군데에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에서 남아 있으면 이건 예외에 해당이 되니까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동그라미 1, 2, 3 묶어놓고 별표.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농지 소유상한제는 원칙적 폐지입니다. 따라 시험 문제가 최근에 어떤 문제가 떴냐면 지방자치단체는 5만 제곱미터까지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 이 지문이 떴어요. OX.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런 거 없어. 농지 소유상한제 없어 있다니까.
그런데 세 군데에서만 남아있다. 이 세 군데에서는 이어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 상속농지죠. 네모였고, 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기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되죠. 농업기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밑줄 그어요. 이 자는 그 상속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가 가능합니다. 1만 제곱미터까지 네모. 1만 제곱미터 미만이야 까지야? 까지야? 까지가 중요해? 까지? 예.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요. 자, 이거 봅니다. 자, 갑이라는 86세 되신 어르신이 있어요. 한평군에서 지금 5만 제곱미터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농업기행을 하고 있어요. 외아들인 갑다시가 있습니다. 46세 되셨어요. 같이 농업기행을 했어요. 농사 지었습니다. 농업기행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86세 되신 분이 이 어르신이 말이죠.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복도 많아요. 자, 상속을 하게 됩니다. 46세 되신 이 갑다시는 얼마까지 농지를 상속할 수 있다? 이거 다 상속하는 거야. 1만까지 상속할 수 있다면 틀려요. 같이 농업기행을 했다 하면 다 받아야지. 1만까지만 소유한다면 안 돼요. 아버지 죽고 돈 빼앗기고 이게 뭔 말이요? 우리 갑다시가 유동아들인데 기아자동차 다니고 있어. 이렇게 되면 1만까지만 상속한다. 이게 원칙이야. 나머지는 또 임대 내주고 사용대 내주면 돼. 근데 원칙은 농지법에서는 1만까지만 소유하고 나머지를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제 임대 내줄 수는 있어. 자, 법조문이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우리 일반 상식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대로 대답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자, 우리 상속농지는 얼마까지 농지를 갖다가 상속받을 수 있는 거다?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한다. 농업기행을 하지 아니했을 때야. 같이 했을 때는 다 받는 거고 제한을 안 받고. 내용 아시겠어요? 자, 인농농지입니다. 네모 엮어놓고. 자, 8년 이상 농업기행을 한 후 인농한 자입니다. 8년 이상 농업기행을 해야 이게 비업무용 토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도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자, 그래서 8년 이상 농업기행을 한 후 인농한 자는 인농 당시 소유농지 중에서 총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다? 1만 제곱미터까지 네모였고요. 1만 제곱미터까지입니다. 까지죠. 1만까지예요. 까지예요. 미만이에요. 까지죠. 1만 제곱미터까지, 1만 제곱미터까지. 상속농지, 인농농지 모두 1만 제곱미터까지입니다. 자, 3번 주말체험용농. 주말체험용농 네모 엮어놓고 주말체험용농을 하는 자는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네모 1,000제곱미터 미만이야? 1,000제곱미터까지야? 미만입니다. 까지까지 미만이야? 까지인가? 미만까지야? 까지 미만이죠? 1만까지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1,000제곱미터까지 하면 안 돼요. 1,000제곱미터 미만이죠? 왜 그러냐면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농업이니까. 농업인의 정의니까. 내용 됐어요? 1,000제곱미터 미만 네모 엮어놓고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자, 밑줄 그어야 돼요. 이 경우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들어갑니다. 즉 밑줄 그어놓고 총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다 합해서 자식까지 합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이 돼야 돼요. 각자가 나와버리면 틀립니다. 세대원 각자여 전부요. 전부 동그라미 쳐요. 전부가 1,000제곱미터 합산해서 미만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가로 2번 갑니다. 오른쪽에 소유상한의 특례 나오죠. 자,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 그어요. 동그라미 1번 상속농지라고 써놓습니다. 상속농지라고 써요. 동그라미 2번 밑줄 그어요. 인농농지라고 써놓습니다. 인농농지. 상속농지 또는 인농농지 얼마까지였어요? 1만 제곱미터까지였죠. 에도 불구하고 소유상한을 초과할지라도 밑줄 그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어떤 기간에는 임대나 사용되는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할 수 있다. 밑줄 그었습니다. 됐어요? 주말체험용농에서는 그 말이 없죠. 상속농지와 이게 인농농지에서만 1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는데요. 임대나 사용되면 이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주말체험용농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그거 조심하고. 자, 그러면 올라간 프린트물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뭐냐? 농업법인 네모였고요.
자, 농어법에는 두 번째 줄 영농조합법인 몇 줄 동그라미 1번. 자, 세 번째 줄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중에서 몇 분의 몇 이상이 농업인?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죠. 자, 거기 농업필사법인 몇 줄 걸어놓고 동그라미 2번이라고 써놓습니다. 자, 니은번. 자경이란 자경 동그라미 치고 스스로 경작하는 거죠. 자, 농업인입니다. 노동용 나오면 몇 분의 몇? 2분의 1 이상입니다. 2분의 1 이상. 그래서 3분의 1, 2분의 1인 3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 가겠습니다.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농지는 자기 농업경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원칙. 맞죠? 2번 상속 동그라미 쳐요.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을 하지 아니한 자. 이 말 빠지면 틀려요. 아니한 자는 상속농지 중에서 얼마? 1만 제곱미터까지입니다. 까지까지 미만이죠. 예, 소유할 수 있다. 자, 3번 8년 이상 농업경을 한 후 이농한 자입니다. 이농농지죠. 이농 당시 소유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까지죠. 까지까지 미만이에요. 예, 소유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주말 점령을 하는 자는 총 1,000제곱미터 미만 밑줄 거예요. 농지 소유할 수 있죠. 이 경우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총면적으로 갑니다. 자, 5번 위의 4의 경우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이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임대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2번과 3번이죠. 4번을 지우고 2번과 3번의 경우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라는 말이 빠졌네.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에서 667쪽으로 갑니다. 농지 취득자의 증명 발급 나오죠. 아, 농지증 발급 대상 이번에 한번 찍어보는데요. 예,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농지증, 농지 취득자의 증명.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발급 대상 보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네모.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네모였겠어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여기에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포함되게 안 되게? 왜 안 돼? 왜 안 되겠어? 자, 잠깐만 정리 다시 봐. 큰일 났어 이거. 우리가 등기 각하사유가 있어요. 등기 각하사유 13가지가 있죠. 우리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게 1, 2차 다 같이 공부를 막 해줘야 돼. 우리 공법 문제가 부동산 학개론에서 2문제 내지 4문제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를 해줘야 돼. 나는 1차만 하겠다 이런 건 좀 안 돼.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이 공시법도 열심히 해줘야 돼요. 우리 등기 각하사유가 있죠. 첫 번째 등기 각하사유가 뭐야? 관할구역 위반. 내가 등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광주시 땅을 갖다가 소관청 광주 서구청으로 가야 되는데 나주시에 가가지고 등기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등기해줘 안 해줘? 뭐라 그래? 가! 그래서 각하사유야. 두 번째가 뭐야? 등기 각하사유 두 번째가. 등기할 수 없는 걸 등기해달라고 한단 말이야. 나 지우개 하나 등기해 주십시오. 내 거 앞으로. 가! 그래. 이 등기할 거야? 그 중요해. 등기 각하사유. 8번째 뭐가 나와? 등기에 필요한 서면이나 도면 각종 증들이야. 이거 없으면 안 돼. 증이 없으면. 농지증 없으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됩니다. 주택거래 신고제기 신고증 없으면 안 돼요.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증 없으면 등기가 안 돼.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허가증 집에 놓고 가면 안 돼요. 뭐하러 왔어요? 나 토지거래 허가 받았네요. 허가증 집에 놓고 왔거든요. 내가 내일 갖다 줄 거니까 등기 먼저 합시다. 그렇게 등기하고 싶어요? 3년 묵은 이 서랍에서 모나미 검정색 볼펜을 이걸 갖다가 해서 이마에다가 등기 이렇게 써줘. 그러면 이마에 분명히 검정색 볼펜인데 쓰다 보니까 빨간색으로 나와.
증이 있어야 돼. 증이 없으면 등기 각하사유라니까. 따라서 농지 취득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지금 논을 살려고 그러니까 논을 못 사게 한단 말이야. 논을 못 산단 말이야. 왜 논을 갖다가 살 수가 없느냐? 증이 안 나오니까 그래. 거기서 증만 면장이 나한테 해주면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한다니까. 그러면 정치인들은 농사를 안 짓는다 하더라도 증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왜 농지증 발급해가지고 벌써 소유권 이전 등기 했는데 농지를 어떻게 취득했느냐 이 말이지. 증만 나오면 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우리 시골에 가면 무슨 마을에 면장이 무슨 마을에 누가 농사를 많이 짓고 있다는 걸 알아 몰라요. 이름까지 다 알고 있어. 얼굴도 알고. 면장이. 그래서 당연히 농업인이기 때문에 농지증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당연히 나온다고. 농지원부 있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자기가 발급받는 줄도 몰라. 다 발급받아야 돼. 그래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증이 있어야 소유권 이전 등기 되니까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야. 내용 이해 가요? 봐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 누가 되든지 간에요. 농업인이 됐든지 나 같은 사람이 됐든지 간에 무조건 농지증 발급받아야 돼요. 이래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니까. 이해 가요? 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인, 농업법인 포함이라고 써놔야 돼요. 농지 소재를 관할하는 시장 동그라미 쳐요. 자, 밑에 갑니다. 구청장 동그라미 쳐요. 두 번째 줄 끝에. 자, 세 번째 줄 갑니다. 읍장 동그라미 치고 면장 동그라미 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네 번째 줄 제일 앞이죠. 시구 읍면장이라고 그래요. 자, 시구 읍면장 네모 별표 칩니다. 이자에게서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밑줄 걸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우리 농지증은 누가 발급해요? 시구 읍면장 이렇게 잡아갑시다. 신고읍면 이렇게 잡아야 돼. 이게 시험 문제 뭘로 바뀌냐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바뀌어요. 큰일 난다. 자, 시구 읍면장이 딱 여기서 한번 나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가야 돼. 다시 정리합니다. 농지증 발급자에서만 시구 읍면장이 딱 한번 나옵니다. 나머지부터는 무조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가야 돼요. 자, 농지증 발급자 누구? 시구 읍면장. 농지증 발급자 누구? 시구 읍면장. 농지증 발급자 누구? 시구 읍면장. 이거 잡아야 돼요. 자, 잡아야 된다. 자, 밑에 발급 예유 나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답니다. 아, 이거 중요하죠. 이제 중요합니다. 자, 1호를 보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밑줄 긋습니다. 자, 상속 밑줄 그어요. 담보농지 밑줄 긋습니다. 3번 4번 농지전용협의 밑줄 긋고 별표. 자, 5번 갑니다. 5번에 1번 한국농어촌공사 밑줄 그어요. 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거기에 동그라미 3번 매립농지 밑줄 긋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수용 밑줄 그어요. 자, 밑에 6번 갑니다. 6번에 농업법인 합병 밑줄 긋습니다. 자, 7번 갑니다. 공유농지 분할 밑줄 그어요. 자, 동그라미 1번 갑니다. 시효완성 밑줄 긋고. 자, 동그라미 2번과 3번 묶어요.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묶어서 환매라고 써놓습니다. 환매 이렇게 써놔요. 환매. 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농지용 증진사업 시행계획 밑줄 그어놓기만 합니다. 아, 밑줄 그었어요? 이제 여기 봐야 돼요. 자, 이것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벌써 또 시계 보기 시작하니까. 머릿속에 들어간 건 없는데 시계부터 보기 시작해. 자, 봐요. 이거 별표입니다. 이거 이어주셔야 돼. 그리고 시험장 가야 돼요. 이거 시험 1순위입니다. 농지 소유 파트에서 농지증 시험 1순위. 거의 예전에는 해마다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한번 나오고 안 나오고 있어요. 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입니다. 조금 줄이겠습니다. 농지증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대상. 발급이라고 쓰죠. 발급 대상.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지증이라고 하겠습니다. 발급 대상이 아닌 거 접어야 돼요. 자, 농지증 발급 대상은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판교에서 경매증이 나오면 전화 좀 줘. 전화 주게.
전화주게 15개 비축하려고 그래. 15개 비축하려고.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일단 따라서 합니다. 판교 경매증. 판교 경매증. 전화주게 15개 비축하게. 판교 경매증. 전화주게 15개 비축. 여기에 증 들어가니까 농지증 발급 대상입니다. 다시 농지증 발급 대상. 판교 경매증. 전화주게 15개 비축하게. 자, 봐요. 판결입니다. 판결. 소유권 이전 판결에 의해서 농지 소유권이 넘어가요. 농지증 발급 대상입니다. 각종 이제 조속 꾸며 가지고 분쟁에 휩싸인 이 당사자 간의 화해에 이르러서 이렇게 조속 꾸며 가지고 화해 조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각종 조속 꾸며 가지고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농지증 발급 대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교환입니다. 농지로 교환해 들어가는 거야. 다시 말해서 상가 건물하고 농지하고 교환해 들어갈 때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증 발급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시험 문제. 아, 이거 중요한 건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아, 이거 중요한데 경매입니다. 경매. 농지가 경매로 나왔다면 이게 농지증 발급 대상만이 이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농지증 발급 대상이 여부가 그걸 따지지 않고 가가지고 입찰금만 날리는 자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농지가 경매로 나왔다면 반드시 농지증 발급 대상이어야만 돼요. 그래서 농지가 이게 경매로 나오면 말이죠. 한 20% 이상씩 뚝뚝 떨어져 버린다고 이게. 농업이 언제 가서 그걸 사냐고. 매입을 못하지. 그러다 보니까 20% 이상 팍팍 떨어져 버려요. 농지는. 자, 경매는 농지를 갖다가 경매로 해서 취득하려고 그래요. 농지증 발급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받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갖다가 경매로 해서 낙찰을 받게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뭐가 시군면장이요? 토지거래 허가. 자, 우리 공법이 토지거래 허가파트가 공법에 있다가 이게 지금 공인중개사법으로 빠졌어요.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배웠을 거야.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경매로 해서 토지를 취득한다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는 무조건 토지를 취득할 때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를 갖다가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허가를 받는 건데 경매로 나왔단 말이지. 허가 대상이 경매로 나왔어. 경매로 해서 토지를 취득하는 거야.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 받게 안 받게.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받게 안 받게. 무지하게 중요해. 자, 봐요. 이렇게 잡아갈 거야. 경매는 허가는 받지 아니하고 증은 받아야 한다.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합격증은 받아야 돼요. 자, 다시 갑니다. 저 따르세요. 경매는 허가는 받지 아니하고 증은 받아야 한다. 경매는 허가는 받지 아니하고 증은 받아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있잖아요. 허가 구역 내에서 이 경매로 해서 땅을 취득하는 거예요. 토지를. 이때는 허가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경매가 인기가 있는 거야 이게. 그러나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증은 발급 받아야 된다고. 내용 아시겠어요? 이 증은 농지증을 얘기하는 거야. 이 허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를 얘기하는 거고. 다시 경매는 허가는 받지 아니하고 증은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경매로 해서 토지를 취득할 때는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안 받습니다. 그러나 농지를 취득할 때는 경매로 나와서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증 발급 대상이어야 한다. 입찰금만 날려요. 자, 저거 잡아야 됩니다. 저거 허가는 받지 아니하고 증은 받아야 된다는 거. 이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시간에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저거 시험 문제.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와요. 또 경매 중요합니다. 증 받아 안 받아? 받아요. 자, 매매입니다. 매매에 의해서 농지 취득, 증여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것 당연히 받겠죠. 상속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상속은 농지증 발급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비상속인의 사망 시 바로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안 받아요. 예, 안 받는다. 증여는 받는다. 상속은 안 받는다. 판교 경매증 이렇게 갑니다. 원래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사니까 며칠 내 발급하냐면 4일 내 발급이에요. 4일 내 발급입니다. 농사니까 4일 내 발급이에요. 자, 근데 이건 전화주기 15개 비축은 2일 내 발급이에요. 자, 2일 내 발급인데 2일 내 발급하는 이유가 바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죠. 경영계획서입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을 안 해요. 작성 제출을 안 씁니다. 이게 필요 없다. 그래서 2일 내 발급입니다. 전화주기 15개 비축은 2일 내 발급입니다. 전이 뭐냐면 잘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전용 허가, 전용 신고예요. 농지 전용 신고입니다. 농지를 전용하는 걸 보면 농지 전용은 세 가지예요. 허가받고 농지를 전용하고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하고 오늘 다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협의를 거쳐서 농지를 전용합니다. 허가받고 농지를 전용하고 신고하고 농지 전용은 농취증 발급 대상입니다. 농취증 발급 대상. 그러나 협의 거쳐서 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농취증 발급 대상이 아니에요. 주무부 장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논밭 위로 해서 도로를 내려고 하는 거야. 이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버립니다. 그러면 전용 허가를 받은 걸로 보거든요. 이때 광주광역시장이 논밭을 취득하게 되어지는데 그 위로 도로를 까는 거니까 그때 농취증은 발급받느냐 하는 거야. 안 받습니다. 그러나 자, 농지가 있어요. 농지가 있는데 이걸 건물 짓겠다는 거예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낸 당해 농지를 취득할 때도 농취증 발급 대상이에요. 어차피 다른 용도로 쓰는데도 농허가 주택을 짓습니다. 농지 전용 신고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때도 농취증 발급 대상입니다. 깐깐하죠. 농지를 전용하는 농지도 전용 허가를 받거나 전용 신고를 한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취증 발급 대상입니다. 그러나 농지 전용 협의 거친 농지는 전용 협의예요. 협의 거치는 협의 대상 농지는 농취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이것 가지고 제가 별표 친 거예요.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학교나 공공단체예요. 학교나 공공단체 시험 실습 연구 목적입니다. 시험 실습 연구 목적이죠. 연구 목적이에요. 잘 보세요. 전남대학교 농가대학에서 농지를 취득합니다. 대학생들에게 시험 실습 연구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전남대학교 농가대학은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되느냐? 발급받아야 돼요. 그러나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농업인 농업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2일 내 발급 들어가요. 요 내용. 꼭 시험 문제가 학교, 공공단체 등의 시험 실습 연구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취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나와. 땡에 걸린다. 발급 대상이다. 자, 주말체험 영농입니다. 약방의 감초입니다. 주말체험. 주말체험 영농으로 영농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합니다. 이때도 농취증 발급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져. 꼭 시험 문제는 주말체험 영농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취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뜬다고. 그러면 틀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개발사업입니다. 어차피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개발사업지구 안에서 1500제곱미터입니다. 1500제곱미터 미만으로 농지를 취득해요. 야금야금 농지 취득하지 말라는 거야. 어차피 다른 사업으로 하는데도 사업으로 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취증 발급 대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어서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 이 경사도가 15도 이상입니다. 15% 이상의 경사도를 가지고 나와요. 평균 경사도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따 볼 거예요.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그래요.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합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 이런 경우에도 이런 농지를 갖다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취증 발급 대상이에요. 도시민도 취득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축하기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하는 농지청 이런 것들 전부 다 받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비축토지다 뭐 이런 걸 비축농지. 일단 따르세요. 농취증 발급 대상. 판교 경매증 나오면 전화주게 15개 비축 판교 경매증 전화주게 15개 비축. 좀 쉬었다가 이거 지우지 마세요.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